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한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에 중국이 쫙 있죠. 또 이렇게 연해 쪽으로 해서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아직도 천황이 있어요. 천황. 그러니까 일본이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꿈틀거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계 정복의 야욕을 위하여 이 일본의 우익들이에요. 우익들이 야욕을 위하여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군국주의고 전체주의면서도 아주 굉장히 그 종교적이면서도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히틀러처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하고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 어떤 사이비 종교와 유사하게 자신이 그 생명을 준다, 정치 사회적 생명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군국주의, 거기다 왕조주의까지 해서 세습을 하고 있죠. 이렇게 네, 거기다 사회주의를 섞어놓고 이런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천황제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끌고 가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함께 우리가 전략적 연맹을 하면서 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정치적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저 중국이라는 나라예요. 중국 마오쩌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들의 사회주의 사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 제가 북한하고 베트남,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누려본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주의,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반군국주의, 반군국주의, 그리고 이 반전체주의, 반파시즘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G7 국가들 아시죠?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G7 국가들이 있는데 이 G7 국가들과 우리는 전략적 동맹을 해야 합니다. 전략적 동맹을 하고 반중 노선을 강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정학적 위치가 위태로워요. 바로 위에 북한이 사회주의면서 이 사이비 종교를 거기다가 겹쳐놓고 왕조주의를 겹쳐놓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리고 그 위에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완전히 그 중국이 존재하고 있고 또 옆에 러시아가 있단 말이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소련이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완전히 푸틴의 그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끊임없이 연맹을 통하여 중국, 북한, 러시아 연맹을 통하여 움직이고 있고 또 쿠바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또는 라오스 같은 공산국가들과의 끊임없는 움직임을 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항상 국익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중국의 영향권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그리고 국익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국익에 옳은가 옳지 않은가, 전라도 경상도 싸우는 게 국익에 옳은가 안 옳은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G7과 손을 잡아야 되는가, 반중해야 하는가, 무엇이 국익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쿼드도 마찬가지고 이 반중 노선이 형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호주라든지 인도라든지 또 반중 노선이 형성되고 있는
이게 이제 이 공산당 세력들은 위장이 굉장히 뛰어나고 기회를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국가에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제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공작을 끊임없이 막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친중 노선으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망할 수 있습니다. 네. 아이, 설마 지금 21세기에 나라가 망한다니요. 아니, 뭐 지금 미얀마 사건을 보시고도 또 저 6.25 때 중국이 티벳을 침공해갖고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또 지금 뭐 홍콩이 짓밟히는 거를 안 보셨나요? 네. 또 대만, 지금 대만 보세요. 대만도 지금 G7 국가들이 대만이 국제기구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태위태로워요. 위태위태롭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진짜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문재인은 이제 빨리 물러나야 돼요. 문재인은 빨리 물러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반중 그리고 친미 하지만 친미파는 안 됩니다. 국익파여야 합니다. 반중 친미로 우리가 노선을 강화하고 G7과 동맹을 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반중 노선이 형성되고 있는 호주라든지 인도 그렇죠.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캐나다, 네, 캐나다, 이탈리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 또 쿼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반중 노선 그래서 호주라든지 인도 이쪽하고 우리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동남아 아세안 연합은 아세안 국가연합, 그 동남아 국가연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야 돼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저 유럽 연합처럼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홍익인간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고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인터넷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또는 각종 문화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인류의 세계 행복과 인류 평화에 굉장히 기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인터넷 가상국가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쇼핑몰을 만드는 겁니다. 세계적인 쇼핑몰을 만들고 여기서 모든 뭐 문화부터 해가지고 각종 무역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거기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죠.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뭐 농림 축산 또는 어업이라든지 각종 문화라든지 제조된 모든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계로 판매할 수 있는 세계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세계를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으로 묶어가면서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지금 자꾸 중국의 뭐 차이나타운이니 공자 마을이니 뭐 공자 학원이니 이런 식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몽, 중국이 지금 1대1로 또 중화주의 거기에 중국몽을 같이 꿈꾸면서 쫓아가다가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진짜 초기 단계에는 문재인이라는 그 사람을 굉장히 저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쯤 돼 보면 제가 보는 것은 와 정말 진짜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뭐 소주성, 소득주도 성정이라는 엉터리 이론을 가지고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또는 각종 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정말 붕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또 지금 계속해서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은 변화된 게 없어요. 남북 연락 사무소도 폭파시켜 버리고 그것도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도 안 하잖아요. 그 주변에 투자된 우리 그 건물들이 많은데 그것도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무슨 평화 타령을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손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중 반러 그리고 반북 그러면서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쪽으로 가면서 우리는 친미 반중 친미로 가되 친미파는 안 된다. 또 우리가 친미파로 흐르면 안 되고 국익파로 가서 우리의 국익을 강하게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이라든지 정책의 노선을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뭐 중도니 진보니 뭐 보수니 또는 뭐 각종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국익입니다. 국익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중국의 영향권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빨리 우리가 유턴하길 바라고 우리나라는 유턴 기업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유턴 기업들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유턴할 수 있게끔 그것이 국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책을 우리가 펼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턴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시군구에 맡겨가지고 시군구가 뭐 결정하게끔 그렇게 그냥 해놓으면은 아마 지금 지방 소멸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지자체들이 알아서 유턴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를 하는 그러한 시군구에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 그래서 기업들이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끔 하고 거기서는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폐지해주겠다 해서 해외 기업의 자본들이 크게 이쪽으로 유입되게 해서 홍콩처럼 우리가 금융특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치는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뭐냐면은 국익입니다. 국익. 그리고 현실이에요. 현실. 국익과 현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념에 빠진 사람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념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뭐 교육대학교를 나왔지만 그리고 교육을 평생 해왔지만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교육의 관념에서만 머물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게 빠져나와서 내가 국제 정세를 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경영을 알아야 되고 또 글로벌 경영을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해외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미국과 미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뭐 다양한 국가들과 관련해서 일을 하면서 저는 저의 시각을 깨우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익대학원 시간을 통해서 이 유튜브 대학원인데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시야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영향력에서 빨리 벗어나고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또 이 북한의 반주체 사상으로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이성적으로 깨어나서 개인을 숭배하거나 또는 너무나 반이성적으로 쫓아간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위 요즘에 뭐 대깨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 잘할 때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못할 때는 이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옆에 막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한국이 망하지 않으려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